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여해 법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보노보노와 함께 방송을 찍겠습니다. 제 별명이 보노보노입니다. 수달 파란색. 똑같아요. 네. 박사님, 오늘은 네. 박원순법. 이 박원순법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박원순법이라고 내용은 하고 있지만요. 네. 바로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이에요. 네. 근데 이 행동 강령을 보면요. 내용이 네. 뭐냐면요. 1,000원만 받아도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네. 공무원이 부정한 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거예요. 네. 김영란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관원상제, 네. 추구이금, 조의금 이런 거 받지 말아야 되나요? 공무원이면 못 받는 거죠. 음. 왜냐면 직무 관련성 같은 걸 따지지 않고니까요. 그런데 박사님 방금 말씀처럼 관원상제, 축의금, 조의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병원에 네. 왜 입원했을 때 네. 찾아가서 내는 봉투도 제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에 보태 쓰시라고. 왜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뭐 돈 좀 이렇게 주잖아요. 그건 또 여기 이럴 때도 제외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관용상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 법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네. 대법원에서는요. 네. 이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봤어요. 1,000원 이상 받으면 네.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네. 대법원은 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적절하다. 58.5%가 적절하다. 국민들은 이런 네.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한대요.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1,000원은 현금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에도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이죠, 1,000원. 밥도 해당. 밥도.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껌도 1,000원 넘어요. 그렇네요. 뭐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 글쎄 그것도 정? 아무튼 네. 뭐 훈훈한 인사? 아무튼 무형의 네, 훈훈한 인사. 네. 근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네, 1,000원이라는 금액이 갖는 상징성과 함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있는 파격적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가혹하다, 적절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의 58.5%가 적절하다. 가혹하다는 22.3%네. 네,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게 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요. 어떤 공무원이 네. 있었는데 본인이 아마 그때 공직자 부정 부패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 있었어요. A 국장이네요. 네. 강등 처분을 했었어요.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A 국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면 네.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은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지만 이거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니까 네. 국장으로 복직을 시켜라 이런 거죠. 그렇죠.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먼저 갖고 오라. 아니죠. 갖다 달라. 이거 받으세요. 막 됐어요. 근데 찔러놓고 갔을 때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극히 일부 극소수 공무원 중에는 뭐 갖다 달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여기 해당 안 네. 되죠. 여기는 그런 경우에는 네. 강하게 처벌하겠죠. 그런데 박원순법 시행하고 난 이제 공직자 비리가 크게 줄었대요. 네. 정말로 73건에서 50건으로 줄었고 자진 신고 사례도 51%나 늘었대요. 네. 내가 이거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강화해서 네. 이게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 김영란법 너무 가혹하다. 없애자.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김영란법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시행되고 있나요? 네,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산물 시장이 얼어붙었다. 아, 그러니까 선물로 명절 때 선물로 사서 그거를 이제 돌렸는데. 네, 안 산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뭐, 이걸 명절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을 정도라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러면서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무슨 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을 또 나누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농수산물은 되고 뭐 축산물은 뭐 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나누자. 뭐 금액대로 해서 얼마 예, 이상은 되고 얼마 이하는 그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근데 문제는 공직자는 이런데 국회에는 명절이 되면 선물이 바리바리 쌓인다면서요. 공직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쌓이는 그럼 건가? 그건 뭐예요? 공직자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가요? 갑자기 또 이제 호칭에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 통과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통과시키라고 난리였거든요. 네. 그러더니 통과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또 이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난리예요. 네. 근데 서울시는 또 1,000원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박사님 혹시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요. 1원도 받으면 안 돼요. 네. 박사님 영국은 어땠어요? 공직자들? 싱가포르이 제일 공직자. 영국은 어땠어요? 영국도 꽤 엄격했던 것 같은데요. 박사님 혹시 네. 비자 받으러 갈 때 네. 그 비자청에 선물 사가지고 가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당연히 안 사가죠. 네. 선물 사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영국은. 독일에 네. 비자청에 중국인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네. 비자 잘 받으려고. 선물을 특히 중국 도자기. 그 보이차 도자기. 보이차 말고 왜 있잖아요. 그 네. 뭐지? 좀 좋은 차들 네. 있죠. 막 이렇게 포장돼서 멋있게 있는 거. 그게 가격도 좀 나가는 걸로 이렇게 가서 내민 거예요. 독일 관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뇌물 공여 이런 거겠네요.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 관료 하나가,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네. 받는 맛을 들여버린 거야. 받고 서랍에 넣고 받고 입마이 포켓하고 네.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이게 완전히 젖어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너무나 옆에서 그러다가 한국인이 비자를 연장하러 간 거예요. 네. 똑같은 까만 머리가 왔는데 선물을 안 가져간 거죠. 넌 왜 안 갖고 오니?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보더래요. 네. 이게 제 친구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더니 없어? 음.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러니까 너는 비자 2달 뒤에 다시 와. 그거는 월권이죠. 근데 독일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2달 뒤에 다시 와, 3달 뒤에 다시 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니까 너 지금 뭐 신원 보정 같은 게 좀 내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뇌물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개월 뒤에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뇌물 문화에 우리나라도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청렴하기로 소문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예 안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 월급 현실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공무원 월급이 정말 그렇게 짠가요? 공무원 급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공무원 연금이 일반 연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도요. 오래된 공무원들은 그렇게 봉급 안 짜요. 그런가요? 그죠? 호봉제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네.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급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년 이렇게 있으면 5급 이상, 6급 이상. 생각보다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국회에서 30년을 계셨어요. 여자분이 10급으로 들어가서 네.
계속 이제 퇴직 안 하고. 예, 예. 10급으로 들어가서 7급이 됐어요. 네. 30년이 됐어요. 그분 보수가 4급보다 더 높았어요. 오, 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그분이 받는 연금이 한 달에 300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분 받고 있는 30년간 기간이란 그 기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면 또 계산하기 따라서는 뭐. 그럼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 사실 안정적이고 철밥통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지 좋잖아요. 네. 복지 카드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쉴 수 있을 때 쉬잖아요. 요즘은 어려워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래서 정말로 박원순법이 1,000원이라는 건 사실은 1,000원은 문제는 있어요.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야 돼요. 1,000원은 너무 냉정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김영란법 해보다가 아우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도 문제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그걸 만들어서 서울시만 너무 강하게 이렇게 흔드는 것도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가 해결책입니까? 김영란법으로 수준을 맞춰야죠. 아, 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그렇죠. 네. 왜 서울시 강령을 그렇게까지 김영란법이 있으면 그게 맞춰야지 무슨 서울시 공화국입니까?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란법이나 박원순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럼요. 뇌물 근절책이다. 이렇게 뇌물은 정리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